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15m인 배가 파도가 밀려, 이 오타입니다. 파도가 밀려가 아니고 밀려오는 바다 위에 떠 있다. 20초 동안 뱃머리를 지나는 파도의 수는 10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20초 동안 지금 파도의 수가 지금 10개가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죠? 10파장. 파도의 수가 10개라는 것은 10파장, 10남다. 파도의 수가 10개라는 것은 10파장이라는 뜻입니다. 10 곱하기 파장. 몇 초 동안? 20초 동안. 지금 머리에서 꼬리까지는 6개. 6개가 있으면 지금 6개가 있다는 것은 지금 파장으로 따지면 5개의 파장이라는 뜻입니다. 5개의 파장.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여기까지가 6개니까 간격은 5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5람다입니다. 그래서 5람다가 지금 15m. 마우스로 글씨를 쓰니까 글씨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듣고 이해해 주세요. 5람다 15m. 그래서 람다는 3m입니다. 이럴 때 펜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람다는 3m. 자, 속력은 V는 어떻게 되냐면 20초 동안 그래서 20초 동안 10개의 파장, 10개의 파장, 그죠? 파도의 수가 10개라고 했으니까 뱃머리를 지나는 파도의 수가 10개라고 10개의 파장 하면 10 곱하기 3 30이 되겠네요. 20분의 30 약분하면 1은 2, 2, 50 1.5 미터 per second 그죠? 그러면 정답이 여기 되겠네요. 4번입니다. 예, 잘 체크가 안 되네. 정답은 4번 3m 1.5m per second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결파 발생 장치에서 물결파가 물의 깊이가 H, 처음에 H, 3H, 2H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럴 때 속력, 파장, 주기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속력을 볼게요. 얕은 곳으로 가면 속력이 어떻게 된다? 늘어지고 깊은 곳으로 가면 속력이 빠르다. 뭐죠? 요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얕은 곳은 바닥면과 마찰이 심해지고 깊은 곳은 바닥면과 마찰이 적어서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VB. 그렇죠? 그 다음에 빠른 것은 VC. 가장 느린 것은 VA. 그럼 이것은 정답이다. 그죠? 이것은 맞네요.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를 때 지금 같은 파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진동수는 변화가 없다. 진동수가 변화 없으면 뭐가 변화 없다? 주기도 변화가 없다. 요 FT는 진동수나 주기는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아이고. 변화 없다. 아이고. 한글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X 하겠습니다. 변화 없다. 자,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는, 변화 없다 했죠. 그죠? 진동수 변화 없고 주기 변화 없다. 파장은 주기가 변화 없으니까 속력의 파장은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글씨가 개발이네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력 공식 알아놔야 되죠. 그죠? V는 시간분의 시간 주기라고 생각하며 거리는 파장. 그리고 주기분의 1은 진동수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속력 공식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빛이 지금 꺾이는 거죠. 그죠? 지금 보는 거나 빛이 들어가는 거나 발에서 반사해서 지금 빛이 들어오는 거나 같이 지금 빛이 꺾여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현상이다? 굴절 현상이다. 굴절. 빛의 굴절. 자, 그럼 빛의 굴절과 관계 있는, 관계 없는 것을이다. 그죠? 관계 없는 것을. 자, 1번은 자, 1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거는 뭐 비눗방울이죠. 그죠? 비눗방울은 빛의 무슨 현상이냐면 간섭 현상입니다. 백색광, 햇빛, 백색광이 비추면 막의 앞면과 뒷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겹쳐져서 어떤 색깔은 보이고 어떤 색깔은 보이지 않는 간섭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섭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간섭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간섭 현상. 2번은 굴절이 많습니다. 꺾여져 그죠? 요 매질이 두께가 두껍고 얇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꺾이는 굴절 현상. 자, 3번은 공기 온도 차에 따른 빛의 굴절. 4번은 매질의 차이에 따른 지진파의 굴절. 5번은 공기의 온도 차이에 의한 소리의 굴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파동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볼 수 있다. 이거는 공기의 온도 차이에 의한 빛의 굴절. 볼록렌즈로 종이를 털 수 있다. 볼록렌즈로 초점이 맞추는 것도 매질의 두께에 따른 매질의 변화에 따른 굴절, 빛의 굴절. 더운 여름날 도로에 아지랭이가 보인다. 이거는 공기의 온도차에 따른 빛의 굴절. 잔잔한 호수면에 내 얼굴이 비쳐 보인다. 비쳐 보이는 것은 반사입니다. 반사. 우리 눈에 뭔가가 보인다는 것은 그죠? 거물체가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그 빛이 들어온다는 건데 우리 얼굴에서 나온 빛이 얼굴에 나온 빛이 잔잔한 호수면에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반사입니다. 반사. 고층 아파트에서 밤보다 낮에 경적 소리가 더 잘린다. 이거는 공기 온도 차에 따른 소리의 굴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5번. 그림 가나는 파동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두 물결파 발생 실험 장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물이 담겨 있고 지금 이 막대기, 긴 막대기 보시죠. 요 긴 막대기가 물결파 발생 장치입니다. 이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소리 나는데 요 그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서 화면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스펀지는 이제 그 팔을 이렇게 팔을 이제 파가 이렇게 반사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도록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스펀지를 두고 있고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성파가 그거 이렇게 일정한 파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파가 가다가 유리판에서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파면이 꺾이게 되겠죠. 그죠? 꺾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보면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물결파의 속력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매질에 따라. 다르게 말하면 매질의 요 깊이가 달라지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달라지고, 지금 똑같은 물이라면 매질의 변화가 없다고 그죠? 같은 매질에서는 이렇게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같은 매질에서는 물과 같이 그치? 동일 매질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 같은 매질에서는 속력이 동일하다. 속력이 동일하다. 그러면 속력이 동일하다는 했는데 진동수를 증가시켰다. 속력이 동일한데 진동수를 증가시켰다. 속력이 동일한데 진동수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져야겠죠. 그죠? 파장이 짧아져. 속력이 내는데 V는 F 람다인데 앞에서 했죠. 그죠? V는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람다인데 진동수를 증가시켜 주니까 파장이 짧아지면서 왜?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매질에서는 속력이 빨라지지 않는다. 동일하다. 자, 물결파가 유리판 위를 지날 때 속력이 어떻게 될까? 자, 얕아지니까 파동의 속력은 이제 매질이 요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매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파의 속력은 느려진다. 물 대신 우유를 담고 우유를 요 깊이를 다르게 할 때도 매질이 다르게 느끼는 거고, 요 우유를 담으면 완전히 매질이 달라졌죠. 그죠? 이럴 경우는 매질의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은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다뤄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매질이 깊이가 변한다는 것은 매질이 변한다는 개념이고, 매질이 변하면 속력은 변한다. 비서의 굴절에서도 보면 공기, 에어, 공기, 물로 갈 때, 그죠? 빛이 어떻게 된다? 꺾이죠, 그죠? 꺾인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인다. 왜 꺾이느냐? 매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죠? 공기와 물의 매질이 변하면 꺾인다, 굴절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요거 쌤이 작도하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 했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매질 1에서 반원통 모양은 이제 매질 2로 갈 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Q까지 꺾여서 가는 Q에 도달하는 이렇게 P점, 그 다음에 일부는 반사해서 P점에, 그죠? P점으로 반사, 그리고 Q점은 굴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 B, C에서 O로 비췄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반사는 여러분 조건 알 겁니다. 굴절률이 어디에서 어디로?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그래서 매질 2에서 매질 1로 빛을 쏴야 매질 2에서 입사를 해서 매질 1쪽으로 쏴야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외질에서. 그래서 가능한 거는 지금 B, C입니다. B, C. 그래서 그 중에서 가능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BC 그죠? 이렇게 해서 Q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Q에서 다시 빛을 보내면 빛을 Q에서 이렇게 보내면 똑같이 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 관찰해 보면 이때 이제 그 전반사가 가능한 게 되죠. 2에서 1으로 할 때. 그래서 그리고 가운데 선 요 법선을 생각해야 되죠. 요 법선이 우리가 그리고 요 각을 우리가 입사각, 요 각이 굴절각이 되죠. 근데 공식 여러분 선생님이 외우라 했죠. 그죠? 공식. sin R분의 sin I. sin R분의 sin I. 굴절 법칙. sin I는 마우스로 쓰니까 너무 힘들다. 그죠? 어떻게 되냐면 sin R분의 sin I는 자 지금 R쪽 볼까요? R쪽은 지금 굴절되는 게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됩니다. 반지름은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지름을 우리가 요 원의 반지름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입니다. 4. 그래서 4고 지금 sin R은 4분의 여기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 sin I는 반지름 똑같이 4고 그죠? 이쪽이 입사각이죠. 그죠? 입사각.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칸, 두 칸. 그래서 4분의 2. 그러면 여기에 날라가고 값은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sin R분의 sin I 비율은 똑같으니까 만약에 sin R이 90도가 될 때가 전반사니까 sin 90도는 1, sin I는 임계각일 때 sin 그때가 임계각이 되죠. sin IC 임계각 그렇죠? 그래서 임계각이 sin IC 전반사가 일어나는 IC는 임계각일 때는 3분의 2라는 값을 가요. 그래서 이 3분의 2보다 클 때가 전반사가 일어나죠. 전반사예요. 지금 B에서 갈 때는 B에서 갈 때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B에서 입사해서 가게 되면 B에서 어이구 선을 그리기가 어렵네요. B에서 이렇게 입사해서 가게 되면 요 각은 사인 각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 분의 2가 되죠. 그죠? 반지름 분의 2. 그래서 요 각 세타를 그어볼까요? 사인 세타는 B에서 갈 때 사인 세타로 검은색을 적어볼게요. 사인 만약에 B일 때 사인 세타는 세타 B라고 적어볼까요? 사인 세타 B는 반지름은 4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 칸, 두 칸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보다 작으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죠. C는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C에서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니까, 각이 어떻게 되냐면, 어유 엄청 크죠, 그죠? 이 각이 됩니다, 이 각이. 그래서, 사인 세타 C는 4분의, 검은색 바꿔야겠네. 4분의, 이게, 거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은 아니고 한 3.8 정도? 그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니까, 이거 어쨌든 이거는 3분의 2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뭐 굳이 이렇게 안 그리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 지금 Q에서 가는 거하고 지금 B에서 입사하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Q에서 입사하는 거하고 B에서 입사하는 건 똑같이 지금 두 칸이 떨어져 있죠. 그죠? 두 칸.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 여기도 두 칸. 그래서 뭐 똑같이 지금 B에서 입사하면 Q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는 B에서 입사하면 Q로 가기 때문에 B는 아니다는 거죠. A도 물론 아니고 A는 매질 1에서 가니까. 그러니까 답은 C밖에 없다. 자, 어쨌든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기하 강학이라는 건데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해보면 괜찮습니다. 재밌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걸 잘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림과는 동일한 HBC 이렇게 강섬유에 내려오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법선을 그려야 되죠, 그죠? 법선 여러분 여기 법선 해갖고 각 여기 법선에서 각을 보고 여기도 각을 보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VA 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VA 각이 크다는 것은 VA가 사인 함수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죠? 사인 입사, 사인 세타가 A가 가장 크다니까 사인이 크면 속도도 어떻게 된다?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VA, VB, VC라는. 그래서 빛의 속력은 어디서 빠르냐? B에서보다 이제 B가 더 빠르죠, 그죠? C에서 더 빠르다가 아니고 B가 더 빠르다. 그래서 아니다. 느리다가 되겠죠, 그죠? 세타는 클레이딩 그쵸. 인계각보다 커야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난다. 굴절률을 생각해 보면 굴절률은 속력과 반비례니까 NA 하고 부동호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NB, NC 이렇게. 전반사 조건은 임기각보다 크고 코어 쪽에 굴절률 큰 곳에서 작은 곳, 즉 코어가 굴절률이 어떻게 된다? 더 커야 된다.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 코어가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지금 B를 코어로 만들면 이게 코어로 만들면 클레이딩은 굴절률이 더 어떤 거? 작은 거. 그래서 요 클레이딩은 A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니언 디귿. 자, 8번 하겠습니다. 기초온계, TV 리모컨, 이건 다 무슨 선? 적외선, 종양치료, 감마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알죠, 그죠? 전자레인지, 여러분 뭐 쓰죠? 마이크로웨이브라죠,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영역이다,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그러고 보면 다의 파동이 마이크로웨이브가 파장이 길다, 그죠? 가 파동 적외선보다 길다. 오케이.
맞습니다. 진공에서 속력은 모두 같다. 30만 km/s이다. 가의 파동. 적외선은 살균이 아니죠. 그죠? 살균 기능을 가진 것은 보통 자외선이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두 파동의 속력 5cm. 1초에 5cm 간다는 거다. 그죠? 어느 중간에서는 나타낸 것이다. P점에서 최대가 되려면, P점에서 값이 최대가 되려면, 지금 요 마루 부분이 어떻게 와야 된다? 요 P점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몇 cm를 더 와야 되느냐? 10에서 30까지니까 20cm를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20cm. 요 점도 지금 20cm를 이동하면 여기가 P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cm를 5cm로 20cm 이동하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죠?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정답은 4초. 자, 그럼 최대 변이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최대 변이 2하고 오른쪽 파동에서는 1. 그렇지? 더해지면 1 하면 3이 되죠. 그죠? 3. 그래서 정답은 2번. 그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걸 뭐 고려 볼 수도 있습니다. 뭐 3까지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려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까지 내려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위상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S2에서 지금 와 위상이 180도가 되도록 S2와 위상차가 180도 되도록 S1에 지금 180도 되도록 물결파를 발생시켰다고 했습니다. S1의 위상을 바꾼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A 지점은 골 더하기 골이죠. A는 골 더하기 골. 무슨 간섭? 보강 간섭. 그런데 이게 뭐로 바뀐다? 골이 이 S1 부분의 골이 마루로 바뀌는 거죠. 위상을 180도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루 더하기 골 이렇게 되는 거죠. 상쇄 간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A점에서는 보강 간섭이던 게 상쇄 간섭으로 바뀐다. B점은 마루였죠. 그죠? 마루 더하기 마루인데 이게 뭐로 바뀐다? 마루가 골로 바뀌니까 골 더하기 마루가 되는 거죠. B점도 상쇄 간섭이다. C점은 원래 골마루였어요. 골마루는 어떤 거냐? 골하고 마루가 항상 만나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골이 지금 S1이 마루로 바뀌죠. 그죠? 위상이 180도 바뀌니까 그럼 마루 더하기 마루가 돼서 보강간섭이 됩니다. 보강간섭이 되면 수면의 높이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C점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틀립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된다? 골하고 마루가 만나는 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11번 아까 앞에 했던 거 비슷한데 비눗말에 비눗막을 만들었다. 수직으로서 중력 때문에 위치에 따라 지금 막의 두께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앞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과 뒷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빛이 겹쳐져 여러 가지 색깔의 무늬가 보인다. 이거는 간섭.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눗방울이 있으면
빛이 지금 앞면에서 반사해서 올라오는 빛하고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뒷면에서 반사해서 올라오는 빛이 요 두 빛이 합쳐져서 간섭을 일으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섭입니다. 2번. 자, 12번. 소음 신호하고 소음 제거 신호하고 합해져서 진폭이 0이 됐다. 그죠? 진폭이 0이 됐다. 이거는 무슨 간섭? 상세 간섭. 상세 간섭. 상세. 물론 간섭이죠. 그죠? 상세 간섭. 소음 제거는 보강 간섭 아니죠. 그죠? 상세 간섭. 이 현상을 그래요. 그렇죠. 공연장이 앉아 있는데 자기 자리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앉은 사람의 자리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 독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거기서의 색을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독이라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니까 빛도 상세가 돼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빛의 색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